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퍼스트인 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의대별 스펙과 면접 설명회, 오늘은 고려대, 의대,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에 대해서 면접 관련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제가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저 일단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이제 주로 중3부터 N수생까지 이제 고입, 대입, 컨설팅,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밴드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이제 좀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나 이제 이런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설명회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의대에 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요새는 그냥 보통 의치안으로 그냥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개별 의치대, 의대, 약대 이런 데는 성격을 좀 알아보는 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저는 면접에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다른 설명이나 차별화되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정도입니다. 일단 오늘은 고려대학교 그 안암 캠퍼스에 있는 중심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 그다음에 합별 패턴과 사례, 면접 기출과 분석, 이제 올해부터는 계열적 합평에서 MMI가 들어오죠. 이 MMI란 무엇인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 및 금기소서, 고3들,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고2, 고1의 입장에서 뭐를 보실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계획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3월에 나온 거고요. 아마 최종적인 요강은 아마 4월이나 5월쯤 나올 것 같은데 학교 측이 지금 고대 전체적인 변화를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우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의과대학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는 학교 추천 전형, 학과 부수 전형, 공이 동일하게 이제 사합 5를 일단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를 맞추면 정시에서도 어지간한 데는 가지 않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단 굉장히 높은 최저고요. 그래서 고대가 수능 최저가 완화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대 쪽은 관련이 없다. 물론 이제 간호대는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대 쪽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제 학업부수 전형이 1단계 선발수가 이제 5배수로 좀 줄어들죠. 왜냐하면 워낙 수능 최저를 맞추고 이제 추합이 많이 돌긴 했었는데 이제 최저가 완화되니까 그만큼 최저 충족률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겠죠. 의대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수를 좀 적게 뽑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계열적 합평이 면접이 그렇지 않아도 40%는 높았었는데 50% 확대가 되고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의과대학 면접 변경을 해서 상황 재심은 기반 면접 복수의 고사실에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뒤에 면접 파트에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에서 교과수 전형이 신설되는데, 이건 이제 의대 쪽은 크게 사실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호대학의 인적성 고사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정시에서 면접 본다 그러면 싫어하는데 또 간호대가 그렇게 사실 인기학과도 아닌데 이게 있다 보니까 이거 좀 폐지함으로써 조금 이제 더 지원자를 많이 받아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계약학과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공대 상위권에서는 조금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만 역시 의대는 그것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 이제 의대 설명회 쪽에서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인데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22년도, 23년도 체제가 이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22학년도부터 이제 정시 정원 40%가 되면서 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변화와 연속성을 보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는 연속성이 강하다면, 이제 계속성이 강하다면, 이제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시에서. 내신이 됐든, 교과가 됐든, 비교과가 됐든, 그러면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24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23년도 그리고 22년도 우리 고등학교 1년 선배들의 결과를 신뢰해도 될 것이다. 왜? 전형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거 있겠죠. 정원에 이제 큰 변화는 없지만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최저가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 최저가 확실히 낮아졌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역시 의대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추천 전형 역시 최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1년, 2년 선배들의 그 입시 결과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궤적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긴 하죠.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시 먼저 밀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 설명이 조금 수시 쪽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23년과 24년 결과를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정원, 요 아래 위에 거 두 개 이제 정원 23년, 24년 좀 변화인데 106, 106, 뭐 그렇게 크게 변화했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추천형 쪽에서는 인원의 좀 축소가 그죠? 추천형 쪽에서 확실히 인원의 축소가 있는. 계정은 그대로 가죠. 지금 계정은 그대로 가고 허가무수 비슷하고 허가무수 약간 줄었고 출률 줄었고 이제 그 정원들이 약간 정식적으로 빠졌구나라는 것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합이 이제 보시면 네, 추합이 상당히 많이 돌았죠. 전환별로 보셨을 때도. 그래서 여기는 일단 거의 정원의 한 60% 정도 추합이 돌았기 때문에 추합까지 계산해서 쓰실 수도 있는 곳이다. 근데 이제 뭐 여기를 이제 의대를 추합을 계산 쓰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이쪽은 추합을 계산 쓰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빅5가 아니기 때문에 주셨고요. 그래서 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능이 이렇게 반영된다고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자연 계속하죠. 네, 과목별 반영 방법이고요. 정시 컷도 요거 이제 22년도 거, 23년도 거는 아마 내년 5월쯤 이제 고대가 입학 설명회 자료를 올려놓으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뭐 거의 압도적인 그런 좀 위치를 점하고 있죠. 그런 데에서 아무리 이제 메이저에선 소위 말하는 빅5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압도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불 패턴을 조금 보시면 이제 뭐 학생들의 활동 자체를 보면 이제 오히려 서연보다 좋은 스펙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이 전형별로 좀 요소들을 보실 필요가 있죠. 고대 같은 경우에 전형이 세 가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추천 전형, 학업 우수형 계열적 합평이 있는데 그 이 추천 전형에서 이제 고려하셔야 될 거 이게 소위 말하는 교과 전형인데 교과 100%가 아니죠. 서류 20%가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고려대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스펙도 사실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워낙 내신들이 다 똑같은 내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펙도 전혀 무시하지 못해서 이제 꾸준히 어쨌든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1학년 때부터 쌓아온 친구들이 중요하고요. 뭐 1.0이 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학업 우수형과 이제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학업 상대적으로 학업 우수형은 내신을 조금 더 보는 전형이고 계열적 합평은 상대적으로 이제 요 활동을 좀 더 보는 전형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전사고 친구들이 좀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 특목 전사고 쪽이 좀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학업 우수형 쪽은 이제 최저를 맞춰준다면 어쨌든 뭐 일반고라든가 이제 광역자사고 정도에서도 꽤 합격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의학과 가는 친구들 뭐 이 정도로 쓰고 있고요. 뭐 요거는 아마 어차피 서울대부터 계속 썼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실제로 이제 고려대학교 의대에 진학한 이제 한 광역 자사고 친구인데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시를 중간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의대는 보통 정시로들 많이 가긴 하죠. 정시로 많이 가고 뭐 재수삼수에서 가긴 하는데 좀 요건 같이 살펴보시죠. 보통 많은 학생들이 빠르면 1학년 1학기, 대부분 1학년 2학기 성적을 보고 나는 정시화를 선언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정시 선언한 친구들 2학년과 3학년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자고 정작 집에 가서는 정시 공부 역시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뭐 3학년까지는 모르겠는데 2학년 때 정시 올인을 선언하는 경우는 많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러면 학교 공부를 내신을 버리고 그 시간에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죠. 일단 절박함도 좀 약하고 2학년 때는 다른 친구들은 다 내신 공부를 하고 있으면 분위기도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이제 저는 아무리 빨라도 어쨌든 2학년 2학기는 마치고 내신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요 내용은 사실 휴먼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준 내용인데 보는 내내 안타까웠다. 저희 입시를 기준으로 한두 학생을 제외하고 정시 성적 탑10이 대부분 수시 성적 탑10과 일치했다. 아니 내신 좋은 애들이 정시 잘 나왔다는 거죠? 내신 끝까지 붙드시고 생기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채우십시오. 저처럼 시기는 달랐지만 역시 방식을 깨달아서 성적이 급상할 친구도 많았다. 이제 여기서 방식이라는 내신 따는 방식이겠죠. 내신 점수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낮았더라도 스펙을 빵빵히 합격한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수시가 긴가민가 하더라도 끝까지 학종을 버리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친구도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했는데 최저를 맞춰서 고대를 이제 학업부 전형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분명히 이제 이 무슨 휘문을 간다는 건 정시로 갈 거면 사실 뭐 굳이 휘문을 갈 필요 없잖아요. 예, 정시로 갈 거면 검정고시에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여기를 가는 이유는 결국 학교 프로그램 활용해서 수시에서도 뭔가를 카드를 갖고 가겠다는 거니까 수시와 정시 동일하게 비중을 둬야 되고, 특히 이제 고대는 수능 최저라는 이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엄청난 생기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경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첫 시험 좌절스러울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내신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애들과 붙어봐야 큰 브레이크 중에 정해질 수 있다. 내신부터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 좀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휘문고에서 고대 의대를 정시로 간 친구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휘문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용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에는 뭐 휘문학 수의제, 작게는 엑세이 경쟁을 이런 것들을 했었고 2학기 때에는 이런 것들을 했었다. 2학년 때에는 뭐 빅데이터 컨퍼런스에서 NGS 시퀀싱이랑 크리스퍼 기술을 발표를 했었고, 이런 것이 이제 교과안의 세특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 계속 계시잖아요. 사직고로 그러니까 3년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잘하는 아군이 3년 동안 해주는 느낌에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의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학군제라든가 프로그램이 우수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챙기면서 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면접을 말씀 좀 드리겠다고 했는데 면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가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프로파일의 다른 정보들은 아마 다른 설명에서 보실 텐데, 이제 제가 주로 좀 방점을 찍는 건 이 면접이죠. 그래서 이제 뭐 블라인드로 진행됩니다. 면접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꽤 오래됐고요. 이제 블라인드 생기부는 이제 어느 학교인지 모르는 게 가린다는 것이고, 면접은 이제 이 학생의 신원을 가린다는 겁니다. 여기 볼 수 있는 뭐 수험 번호, 이름, 출신 고기명을 가려서 그런 걸 막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6, 7년 전, 한 5, 6년 전만 해도 뭐 일부러 교복 입고 가라, 어느 학교인지 티내게 그랬으니 그런 거는 허용되지 않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면접 평가 요소는 일단,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실시하는 면접 그게 두 가지인데, 재시문 면접이 있습니다. 재시문 면접은 이제 텍스트나 어떤 그런 문제를 미리 주고 준비 시간을 준 다음에 답변하게 하는 면접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형,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고려대에서 아마 아주 특별 전형들 말고 뭐 기획윤등 전형 이런 거 말고는, 그래서 기획윤등 전형도 여기 이제 저 전형 따라서 고른 저기 재시문을 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면접을 본다. 그리고 이제 기출의 문제만 놓고 봤을 때 고는 고려대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고요. 이따 보시겠지만, 그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물어본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면접은 보통 이제 이게 메인으로 가는 면접은 이제 기획운동 전형 정도고요. 이제 그다음에 재시문 면접 플러스 알파 정도를 하나씩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좀 분명하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많이 쓰는 계열 적합형과 학업 우수형을 재시문 기반 면접을 하고, 다른 전형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출 서류 기반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천 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납치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준비 시간과 면접 시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계열 적합형이 훨씬 길죠. 그만큼 문제의 난이도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그 평가 요소들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면접 후기를 좀 보시죠. 이 친구는 이제 올해 실제로 저랑 같이 면접을 준비했던 친구고, 이제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를 동시에 수능 후에, 수능 오니까 고대는 학업우수 전형 면접을 본 경우죠. 자, 보시죠. 어떻게 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연세대는 아침 6시부터 가야 했지만 조금 비몽사몽인 상태인데다가 그 비대면 녹화 면접에 긴장을 덜 할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연대가 3년째 코로나 때 비대면 녹화 면접을 하고 있죠. 문제도 생각보다 쉽게 나와서, 아니 생각보다 쉽다는 것이 이게 실제 문제가 쉬운 건 아닙니다. 면접 준비 중 6분만 쓰고 말하기, 5분 중 3분 끝나서 오히려 분별력이 없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가능한 거고요. 연대 면접은 이제 저랑 사실 원서 접수하고 수능 전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고려대학교 면접 봤을 때는 오후여서 오히려 정신이 맑은데, 면접관이 2명이어서 저를 쳐다보고 긴장되다가 연세대와 다르게 문제가 좀 어렵다고 느껴졌다. 아니 이건 왜 그러냐면, 친구가 좀 이과인데 특이하게 물리를 안 했어요. 대부분 물리를 하잖아요, 사실. 근데 물리를 안 해서 이제 수능 끝나고 일주일 동안 물리를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물리가 관련해서 좀 어려웠던 것 같고 12년 동안 망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고대 면접이 쉽다고들 하지만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연설에 대한 반대로 오히려 할 말이 없어 식은땀을 흘렸지만 그래도 두 면접은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재미있었고 그다음에 어렵고 쉬운 면접 나서 잘 프로토콜이 된 것 같다. 예, 그래서 친구는 상대적으로 준비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대응이 가능했었고 연대는 최초 합을 했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물론 학업수 전형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준비 시간이 짧으니까 쉬울 것 같지만 개인 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게 이제 학업우수 전형 문제고요. 오른쪽 게 계열 적합형 문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이거 전통적인데 요런 게 나와 있던 그 제시문 1번 항상 요거예요. 내가 공통으로 연산되는 개념을 찾아라.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약간 제시문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대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수식 어쨌든 전부 이과적인 내용이 나올 때도 있는데 학업수 전형 같은 경우 반드시 읽다 보면은 이제 문과적인 내용이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양쪽 문제는 좀 분위기가 다른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대적 문제가 높습니다. 그만큼 준비 시간이 긴 거고요. 요건 이제 수시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 풀었던 거죠. 뭐 사이버 국방학과나 반도체학과나 그냥 이과라면 다 학업우수 전형은 이 문제, 계열적 합형은 이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아마 오전 오후 차이만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 정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20명 의과대학 문제, 간호대학이 나왔었는데 뭐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였고 이거 무슨 변별이 되지 싶었는데 여기 PF였죠. 근데 실제로 제가 듣기는 너댓 명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왜 떨어졌느냐?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정시 면접을 이제 주로 대비하는 이제 같이 준비한 같은 저희 입장에서도 수시보다 조금 힘듭니다.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학생들이 대체로 노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전년도에 수시를 썼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없고 원래부터 이제 내신이나 이제 이런 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정시를 돌렸던 친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시 수능이 끝나는 순간 뭔가 다 이제 나사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절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PF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연대처럼 이 점수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난 뭐 수능 점수는 이미 된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들 풀려 있어서 잘 열심히도 안 하죠. 그래서 정시 면접을 이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힘들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뭐 좀 표현이 조금 극단적인 경우지만 면접 전날까지 술 마시다 가는 애들도 있어요. 다 붙어놓은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되게 상상 밖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뭐 재난지원금 나왔는데 재난지원금이 뭔지도 모른다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코백스 퍼실리티가 뭔지도 모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거겠죠. 저도 이걸로 이제 애들에게 면접을 해봤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간호대 문제는 약간 전통적인 이슈가 나왔죠. 조력 자살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제 저희 존엄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뭐 빅데이터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데이터가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한 3년 전에 있었던 익명화된 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이제 다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소위 노인 돌봄에 있어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도입되는 거 그런 문제, 돌봄이나 어떤 개념의 변화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준이 있었는데 간호대는 올해까지만 이 면접이 정시에서 없어질 것 같고요. 예, 이제 여기 이 고려대는 이제 내년 수시부터 올해군요. 올해 수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MMI가 되는데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다. MMI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아니고요. 제가 계속 설명회 통해서 말씀드렸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문사회과학적 능력을 보는 문제, 의료적 상황 문제, 비의료적 상황 문제. 근데 아까 보셨듯이 이제 상황 면접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마 의료적 상황이나 비의료적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접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의대로 좀 특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MMI 같은 경우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요 6단계에서 이제 어느 수준의 면접에서 이제 윤리 상황을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이제 되게 뭐 내가 혼나느냐 안 나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윤리 단계고요.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유로 가는 게 이제 그 다음 낮은 단계고 뭐 대인관계 법까지 써가서 그다음에 가장 높이는 뭐예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실정법이나 공동체의 어떤 뭐 자신 이익과 좀 충돌하더라도 개인적 양심에 의한 보편성을 추구하는 단계, 이런 윤리의식을 보여주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고려대학교도 MMI 저기 계열 적합형에선 도입을 한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가 좀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대학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면접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미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고려대학교 의대를 생각하는 예비 고3이라면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을지 먼저 N수생 뭐 변수라는 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추천 전형인데요. 이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N수생을 쓰게 하죠. N수생을 쓰게 하다 보니까 지원자는 꽤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붙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조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놓고 말씀드리면 재수에서 붙을 거라면 뭐 이게 어차피 지금 생기부가 변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내신 비중이 큰 건데, 그럼 이제 뭐 전년도에 붙었겠죠, 사실은. 그게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수생들은 아무래도 수능 위주의 전형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추천 전형은 아무래도 본인의 수능 점수보다 더 지르겠죠. 왜냐하면 납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합격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열적 합평에서도 N수생은 들어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재수 이상이 많이 들어오는데 재수생이 많이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지르거든요. 계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합격, 충원율 같은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뭐 의과대학은 그렇게 충원율이 높진 않습니다. 다른 전형, 다른 이과의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는 높지가 않은데, 이유는 이제 저거겠죠. 이제 그만큼 얘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의대를 버리고 가려면 빅5 의대로 가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동률이 높지는 않다. 학과부 수형 같은 경우도 이 정도고요. 비슷하죠? 네, 비슷하게 나옵니다. 계열적 합평 같은 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높네라고 하실 건 아니고요. 좀 다른 데랑 비교를 좀 해보셔야겠죠. 이런 데 비해서는 훨씬 안 돌잖아요, 그죠? 이제 계적은 생기부는 굉장히 훌륭한데, 근데 수능을 못 맞추는 친구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주로 이제 특목이나 전사 쪽에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계적과 학업우수형의 차이.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일단은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제 최저 여부가 더 관건이긴 하죠. 이제 그 4, 5라는 그 최저를 맞추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추천 전형에서 교과 등급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요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뭐가 커진다? 네, 서류의 중요성 20% 들어가는 서류에서 오히려 변별이 나는 경우가 많다. 최저 다음에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70% 컷인데 이거는 거의 다 일반고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1.20도 아까 1.20이 어떻게 붙었을까? 아까 1.0대 애들이 수두룩한데 이건 이제 20% 서류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업 우수형 이건 역시 수능 최저와 마찬가지로 걸리는 게 있고요. 여기는 조금 넓어지죠. 조금 넓어져서 이제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다른 유형의 학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 앞부분이 1점대 애들이 줄었다라기보다는 뒤쪽 애들이 몇 명 섞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컷이 내려갔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그렇게 안 떨어지죠. 아까 보셨던 것보다. 그다음에 계열 적합형이고요. 이게 궤적인데도 1점대가 나오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네, 2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물론 뭐 이게 70% 컷이니까 8, 9, 10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3점대나 4점대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전사 쪽에서도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들어온다는 거. 또 이제 요즘 친구들 학생들 표현도 탑 티어라 그러죠. 그런 아이들이 들어온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상응하는 이거 이상의 또 비교과 활동도 갖고 있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식 컷 아까 한번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서류 영역 평가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대학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으나
종합 내신. 아까 이제 지금 보여준 종합 내신 한 가지고요. 자꾸 이제 여기만 집착을 하시니 이거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전공 관련된 교과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라든가 뭐 생명 쪽 과목들의 내신이 어떠한지, 관련된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보고서나 발표는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선택 과목의 중요성도 더 올라가겠죠. 뭐 그것에 뭐 당연히 다 A겠죠. 여기 오는 친구들인데 무슨 과목을 들었나 안 들었나, 어떤 과목을 들었을까, 심화 과목을 들었을까, 그런 것들 따져보셔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역시 독서는 중요한 요소고요. 여전히. 자, 그럼 이제 고2나 고1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챙기고 가야 되나? 그럼 수능 최저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내신이나 활동이 중요할까? 이제 그런 고민들 항상 하시는데요. 그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일단 학업 역량.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 이 소위 말하는 내신이 해당되겠죠, 여기는. 두 번째는 자기계발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열 관련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그다음에 탐구력, 그러니까 탐구 활동은 계속 강조됩니다. 논문이 없어졌지만 논문이란 명칭이 사라진 거지 탐구 활동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요구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특기자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계열적합형에서도 이런 역량이 요구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뭐 추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신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이 반영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교과 전형이 그런데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자꾸 이제 이걸 종합 전형하고 혼동하셔서 뭐 무슨 과목은 빠진다, 무슨 과목은 들어간다 이런 식의 자꾸 썰이 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이 들어간다 이제 뭐가 정해져 있는 건 교과 전형이고요.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전 과목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수능 최저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의대는 네, 무시무시한 수능 최저 때문에 추종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내신과 물론 어지간한 내신이 엄청난 내신이긴 합니다. 1점대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내신에 상응하는 활동과 최저를 맞추면 네, 추천이나 학과 우수 전형은 오히려 예, 정시보다 쉬울 수 있다. 네, 최저 충족률이 이제 훨씬 올라가죠, 확실히. 66.7이고 25.6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뭐 학군지나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목고나 전사고에 들어오기 때문에 최저 충족률은 훨씬 올라간다. 그러니까 학업우수 전형에서는 최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들 채팅창으로 주실 동안에 제가 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신 1주차 설명회 퍼스트인 통해서 이제 의대별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네 번째 시간, 다섯 번째 시간 정도 됐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봤고,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 봤었고요. 저희가 좀 그렇게 살펴봤고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는 2주차에는 이제 에듀큐레이션 자체로 독서 노트, 이제 어떤 책들 좀 신간 위주로 소개해드리는 설명회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주차에는 메디스카이의 대표님하고 수행평가 관련된 설명회, 4주차에는 두각에서 화공학 UIC 연대 이제 국제대학에 뭐 여기 다 있죠. 문과, 이과 다 있고 뭐 생명과학 계열 다 있는 그거 설명회 하고 있고요. 그에 이제 뭐 진로 콘서트, 고교 신문 십답, 전문가 콜라보 이런 것들을 일단 좀 일정을 잡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건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다시 제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밴드는 뭐냐면 혹시 오늘 거기서 안 오신 분 계실까봐 네, 여기입니다. 제 왼쪽에는 송행기 매주 큐레이션이고요.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서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지나간 설명회 영상도 있고 제 프로그램도 있고 자료도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샷 패키지, 땡기부 에디팅, 진단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진단 컨설팅은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주로 이건 지금 고1이나 고2들이 많이 받는 건데 본인이 지금 뭐 오늘 이제 의대 설명이니까 어쨌든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페이스로 갔을 때 어느 의대를 갈 수 있을까? 내지는 아니면 뭐 어떤 쪽으로 좀 더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일단 체크하는 컨설팅입니다. 생기부 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아마 생기부 기자가 거의 마감이 되셨을 것 같아서 뭐 생기부 기재를 제가 도와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번 방학 다음 학기는 좀 큰 로드맵을 어떻게 잡을지 그런 진단 컨설팅 하고 있으니까 좀 요거는 네 이제 제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기부 컨설팅은 이제 이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생기부 기재할 때 어떤 식으로 기재할지 도와드릴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됐는데 혹시 아직도 진행 중인 학교가 있으면 그것도 제가 2시간 정도 시간 잡아서 진행하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대준비 특강 역시 좀 올해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원래 이번 주 개강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일정들이 뭐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좀 다음 주 정도 개강을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서울의대에서 나온 임상윤리 사례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의대 가는 생기부하고 요 MMI를 좀 미리 준비하는 약 8주짜리 코스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일단 요거 이제 주로 중2, 중3, 고1들이 많이 듣는 거고 그룹 수업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팀이 들어오면 아니면 이제 개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 보시는 그 의료윤리 사례집하고 이런 이슈들, 그다음에 독서, 그다음에 오면적 기출 문제 같이 풀어보는 식으로 좀 미리미리 가는 그런 학습이라서 지금 뭐 전사고 입학이나 아니면 뭐 특목고시 입학이 결정이 됐는데 이쪽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요. 혹시 질문들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잠시만요. 여기 나올 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 번호로 뭔가 프로그램 신청해 주시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이제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채팅창으로 주시면 일단 공개적으로 주시는 거고요. 아니면 DM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가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지키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꼭 들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여기 네, 이 말씀이시구나. 학교별로 있는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 이제 그렇게 그 뭐냐 반사실적 가정으로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본인께서. 이거 안 들으면 뭐 이런 의대 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붙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걸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특히 이제 오히려 이런 게 열리는 거는 저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생활기록부를 채워지는 데 있어서. 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뭐 개인의 사정이나 학교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굳이 피해 가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왜냐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휴문처럼 뭐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뭐 아니면 하나하나 뭐 민사나 외대보고 정도의 프로그램을 역량을 갖춘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생기부가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이 코로나 3년 동안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게 열린다면 저는 이렇게 단계를 밟아 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분당 일반고도 사실 조금 차이는 있죠. 분당에서도 이제 뭐 다 아시는 조금 수시에 강한 학교들이 몇 개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일반고에서 뭔가 특히 뭐 학교장 추천이면 몰라도 학업 우수자 전형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들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있는 프로그램 일단 다 갖춰놓고 가야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 진단 컨설팅을 어느 정도 봐주냐고 물으시면 이게 제가 답변이 저도 이제 어떻게 답변이 조금 막연한데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실제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게 학생들 프라이버시니까 사실 이걸 놓고 제가 진단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종합 내신은 뭐 사실 뭐 어차피 의예과는 다 비슷하긴 하잖아요. 뭐 전형 따라 좀 예를 들어 뭐 학급 추천 전형은 1.2고 뭐 학업 수는 학교별로 좀 다르겠죠. 어쨌든 뭐 1.4, 1.45 잡고 이제 이렇게 잡고 보고 이제 종합 내신을 일단 보고 이제 글에 이제 들어가나 관련 내신 과목은 어떤 관련 교과는 뭘 들었나. 그래서 이거 제가 요걸 다 1점씩을 매겨요. 그래서 5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뭐 이제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5점이다. 그럼 확실히 이제 되는 거고 4점이다. 그럼 유력하다. 3점이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제가 근데 어디 점수 깎이는지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교과 활동에서 깎였다.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발표나 보고서에서 깎였다. 그럼 그걸 보통 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 뭐 내신에서 깎였다. 뭐 내신은 이제 당연히 이걸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큰 건 어쨌든 플랜 B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의예 계열로 의학 계열로 밀고 갈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뭐 살짝 좀 돌릴지, 뭐 수의대나 한의대 살짝 돌리는 거죠. 그거는. 아니면 좀 더 낮춰서 뭐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으로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플랜 B 트랙을 좀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지금 가고 있는 플랜 A를 뭔가 보완해서 갈 건지, 아예 플랜 B를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예비 고3이라면 뭐 논술이나 정시 올해로 가야 될 건지 그런 약간 취사 선택을 드리는 게 진단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황 따라서는 뭐 내년에 선택 과목을 뭐를 들을까요, 말까요, 뭐 전문 교과를 뭘로 할까요, 이런 것까지도 가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연락처 다시 한번요. 네, 요겁니다. 밴드요. 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제일 왼쪽 밴드입니다. 뭐 요걸로 쳐서 들어오셔도 되는데 어려우시면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고 문자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